2천만 원이면 적당하지 않겠니? 내 칠순이 몇 번이나 있겠어. 시어머니 정순자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던진 말이었는데 마치 천둥벼락이 머리 위로 떨어진 기분이었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검소하다며 반찬 하나도 아껴가며 사시던 분이 갑자기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다니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알잖니? 우리 집안이 대대로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라는 거. 칠순잔치를 대충 할 수는 없어.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인데 2천만 원이라니요. 거의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다는 걸 시어머니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죠. 돈이 문제야? 우리 아들이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나?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을 건드리며 저를 압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죠. 남편 현수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지만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단숨에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수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어머니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준비하자. 저는 현수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2천만 원을 대출로 마련한다는 것은 앞으로 몇 년간 우리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잠을 설치며 돈 걱정을 해야 했죠.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고 용돈을 아끼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결국 대출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잔치 준비 과정에서도 이것저것 까다롭게 주문하셨습니다. 음식은 최고급으로, 장소는 가장 좋은 곳으로, 하객들에게 줄 답례품도 비싼 것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잔치장으로 향했죠.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인 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가득했고 한정식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잔치의 규모에 놀라워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장 잔고를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주인공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계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잔치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죠. 그럭저럭 할 만하네. 그런데 답례품이 좀 싸 보이는 것 같은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답례품 하나당 10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는데 싸 보인다니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던 중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잔치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성의는 있더라고. 성의는 있다는 표현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을 들여 준비한 잔치를 두고 성의는 있다니요. 마치 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시더군요.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버젓이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좀 소극적이야.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해서 내가 다 신경 써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잔치였는데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잔치 자리에서 말대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현수에게 시어머니의 말들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현수는 오히려 어머니를 감싸더군요.
어머니도 많이 피곤하셨을 거야. 그런 말씀을 진심으로 하신 건 아닐 거야. 저는 현수의 말에 더욱 서운했습니다.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보다 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을 보며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모든 정성과 노력이 무시당한 기분이 너무 억울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잔치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우리 막내 지우의 돌이 다가왔습니다. 첫째 아이 때와 달리 이번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싶었죠. 시어머니께서 칠순잔치를 그렇게 성대하게 치러달라고 하셨으니 손주 돌잔치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돌잔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우 돌잔치를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TV를 보시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나는 잘 모르겠어.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칠순잔치 때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라고 하시던 분이 손주 돌잔치에는 무관심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으셔서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잔치 날짜와 장소를 미리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지우 돌잔치를 다음 주 토요일에 하려고 해요. 집 근처 한 식당에서 할 예정이에요. 시어머니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요즘 세상에 돌잔치를 그렇게 크게 하나?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실용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섭섭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돌잔치 준비를 하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길 기대했습니다. 음식 준비나 하객 접대에 관한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친정어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돌잔치 떡을 직접 만들어주시고 음식 준비도 함께 해주셨죠. 친정어머니의 정성을 보며 저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손주 돌잔치에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돌잔치 일주일 전 저는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지우 돌잔치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오후 5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 참석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무뚝뚝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알겠어. 가긴 가야지. 가긴 가야지라는 표현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참석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손주의 첫 번째 생일인데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시어머니께서 돌잔치 당일에는 마음을 바꾸시길 바랐습니다. 손주를 보시면 기뻐하실 거라고, 그리고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잔치를 보시면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도 저는 순진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당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잡이 용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지우는 예쁜 한복을 입고 방글방글 웃고 있었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후 4시경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식구들,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왔죠. 모든 사람들이 지우를 예뻐해주며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5시가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오신 모습에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와주신 것만으로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우를 잠깐 안아보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죠. 어머니, 지우 예쁘지 않나요? 한복 입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기뻐하며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래, 그런 것 같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돌잔치가 한창 진행되던 중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지우 용돈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위해 용돈을 준비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5만 원권 지폐 한 장뿐이었어요. 2천만 원짜리 칠순잔치를 요구하시던 그 시어머니가 손주 돌잔치에는 5만 원만 주시다니요. 다른 하객들이 준 선물들과 비교하면 더욱 초라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20만 원을 주셨고 친구들도 최소 10만 원 이상씩 주었거든요. 심지어 직장 동료들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이신 시어머니가 5만 원이라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의 액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손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차이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의 칠순잔치에는 2천만 원을 요구하시면서 손주 돌잔치에는 5만 원만 주시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죠. 현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현수는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마음은 있으셨을 거야. 돈으로만 정성을 재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현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돈으로 정성을 재는 게 아니라면 왜 시어머니는 본인 칠순잔치에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셨을까요? 이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지연아, 이 음식들 다 누가 준비한 거야? 저는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고 대답했습니다. 저랑 친정어머니가 함께 준비했어요. 어떠세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준비했다고? 그럼 우리 집 음식이 아니네. 순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돌잔치 음식을 누가 준비했든 상관없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시더군요.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친정 음식으로 해. 이게 말이 되니? 우리 집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돌잔치 준비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더구나 친정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주신 음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친정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건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시더군요. 정성? 자기 딸 잘 보이려고 나서는 거지. 뭔 정성이야? 우리 집 며느리가 이것도 제대로 못해서 친정엄마가 나서는 거잖아.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친정어머니를 폄하하셨거든요. 그리고 봐라, 이 떡도 친정에서 만든 거고 음식도 친정 스타일이고 우리 집 손주 돌잔치가 친정 잔치가 됐네. 현수도 이때는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장모님께서 도와주신 건데 왜 그러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자기 장모가 더 좋으니? 그럼 친정에서 살지 왜 우리 집에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를 모독하는 것도 견딜 수 없었지만 현수까지 공격하시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너무 심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거야? 내가 제대로 했으면 친정 엄마가 나설 일이 있었겠어?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초에 돌잔치 같은 걸 뭐하러 해? 요즘 애들이 돌잔치, 백일잔치 별걸 다 해서 돈만 축낸다니까. 우리 때는 이런 거 안 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의 돌잔치를 가리켜 돈만 축낸다고 하시다니요. 그러면서 본인 칠순잔치에는 2천만 원을 요구하셨던 분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5만 원도 아까워. 이런데 돈 쓸 거면 차라리 애 교육비에 써. 시어머니는 아까 지우에게 주신 용돈 봉투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와 제 가족은 전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5만 원 봉투를 다시 가져가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말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죠.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그만하라고 해? 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저는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칠순잔치 때는 2천만 원 달라고 하시면서 제 아이 돌잔치에는 5만 원도 아깝다고 하시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며느리 주제해. 며느리 주제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아이의 엄마라고요. 현수가 당황해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녀? 내가 언제 너를 하녀 취급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해주신 게 많다고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칠순잔치도 제가 준비했고 명절 때마다 어머니 시중도 제가 들었고 어머니 아프실 때 병원도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제 아이 돌잔치에는 관심도 없으시면서 5만 원도 아깝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노려만 보셨습니다. 그러자 현수가 나서서 말했죠. 지연아, 진정해. 어머니도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실 거야. 하지만 저는 현수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당신도 그만해요. 맨날 어머니 편만 들면서 제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본 적 없으면서. 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저도 제 부모님이 그리워요. 저도 제 친정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시댁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어? 나는 며느리한테 할 도리는 다 했어. 도리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도리가 뭐예요? 며느리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게 도리예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 저와 제 가족을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현수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현실이 모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지쳤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제가 감정을 폭발시키자 시어머니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이 터져나왔죠. 그래, 맞아.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처음부터 우리 아들한테는 너보다 더 좋은 여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겉으로는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하셨어요? 체면 때문이지.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참고 산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현수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 만나서 인생 망쳤어. 돈도 별로 벌어오지 못하면서 건방지기만 하고.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돈을 별로 못 벌어온다고요? 그럼 어머니 칠순잔치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저희가 대출까지 받아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 칠순잔치 해드리는 게 며느리 도리지. 도리라고요? 그럼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5만 원 주는 것도 도리예요? 시어머니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반박했죠. 그건 다른 문제야. 요즘 애들이 돌잔치를 너무 크게 해서 문제라니까. 다른 문제라니요? 어머니한테는 2천만 원이 당연하고 손주한테는 5만 원도 과한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모순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내며 본심을 드러냈죠. 그래. 맞아. 나는 내 돈이 아까워. 내가 낳은 애한테 왜 내가 돈을 많이 써야 해? 그 순간 현수마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손자를 내가 낳은 애라고 표현한 것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우는 어머니 손자예요. 제가 낳았다고 해서 남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현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라고 해봤자 너희가 키우는 거지. 내가 키우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내가 돈을 많이 써야 해?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완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손자를 남 취급하시다니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우는 어머니 친손자라고요. 친손자라고 해서 뭐 어쩌라고. 나는 이미 내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손자까지 신경 쓸 여력 없다고.
현수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우는 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하시던 손자잖아요. 예뻐하는 척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 죽겠어. 울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시어머니의 진심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불편함과 소외감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럼 지금까지 손자 예뻐하시는 척 하신 것도 다 거짓이었네요? 당연하지.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런 척한 거야. 할머니가 손자 안 예뻐하면 이상하게 보잖아. 현수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대했는지, 왜 손주 돌잔치에 무관심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됐죠. 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야 어머니의 진심을 알 것 같네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 소리야? 어머니께서 저와 제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제가 착각하고 살았네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듣고 나자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명확해졌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호구였다는 걸요. 시어머니와 현수 모두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일꾼으로 생각하셨던 거죠. 칠순잔치도 준비해주고 명절마다 음식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그런데 정작 저와 제 아이들에게는 관심도 없으시고. 현수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너무 흥분하지 마. 하지만 저는 현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 적 있어요? 맨날 어머니 편만 들면서 제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가정을 파탄내려고? 가정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스디쓴 웃음이었지만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이 뭐예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참는 게 가정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섬기는 것과 무시당하는 건 다른 거 아닌가요? 저도 어머니를 존경하고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으로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칠순잔치를 요구하시면서 손주 돌잔치에는 5만 원도 아까워하시는 어머니. 제가 정성껏 준비한 잔치를 성의는 있다고 폄하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제 친정어머니까지 무시하시는 어머니. 현수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하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자체가 답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칠순잔치 같은 건 준비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도 제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을 거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야? 선전포고가 아니라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저도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요. 현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며 살자. 이해는 상호적인 거예요. 저만 이해하고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지우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니를 무조건 따르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지 말고 진짜 가족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제 아이들에게는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수도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좀 더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게 됐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참기만 하며 살고 계신가요? 때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